때로는 고향을 떠나야만 고향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온 탈북 작가 안수민은 마침내 꿈의 땅이라 여겼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꿈꾸며 떠난 런던 생활.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언어의 벽, 그리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가치였습니다. 영국인들조차 찾는 한국 제품들,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경험하며 그는 진정한 애국자로 거듭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탈북자가 런던에서 깨달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수민 작가에게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그에게 대한민국은 자유와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영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을 타면서 그가 가장 먼저 그리워한 것은 서울 지하철의 완벽한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시스템, 정확한 시간표와 깨끗한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였습니다. 영국의 대중교통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면서도 불편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주거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은 철저히 월세 중심 구조로 매월 나가는 임대료 부담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제도인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런던에서 월 최소 150만 원이 넘는 방세를 내며 그는 한국의 주거 안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절감했습니다. 의료와 미용 서비스에서 한국의 우수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피부과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술들이 영국에서는 몇 배의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뷰티 산업의 진가를 영국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이 한국 화장품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 같은 제품이 한국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팔리는 현실을 보며 그는 한국이 이미 세계 뷰티 산업의 중심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의 풍요로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영국에서는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한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10,000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며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와 합리적인 물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안전과 편의성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까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안수민은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며 여러 사회 시스템을 경험했던 그이기에 한국의 우수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영국행,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안수민이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해외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술가로서의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안수민에게 서양 미술사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교과서와 도록을 통해서만 접했던 수많은 명작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걸린 루브르 박물관, 피카소의 작품들이 전시된 현대미술관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유럽의 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목표로 했습니다. 뉴욕은 현대미술의 중심지였고 많은 한국 작가들이 꿈꾸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국 비자 취득의 까다로움과 높은 진입 장벽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이 35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안수민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해외 경험의 꿈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국은 현재 독일, 뉴욕과 함께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화이트채플 갤러리, 서펜타인 갤러리 등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꿈꾸는 전시 공간들이었습니다. 안수민에게 영국은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안수민은 먼저 2주 주간의 영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이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그가 느낀 것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매력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건축물들,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박물관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예술가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주 주간의 짧은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안수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월, 2년짜리 워크 비자를 받아 다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정착자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속에는 예술가로서 한층 성장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땅을 밟으며 안수민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실은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영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기본적인 영어 교육은 받았고 한국 정착 후 하나원 교육과정과 대학에서 수년간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시험지 위에서는 문법도 맞추고 독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타벅스 앞에서 일어난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해 매장 문 앞까지 갔지만 정작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던 문장들이 맴돌았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공포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에는 한국 사회의 영어 교육 방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강박, 틀릴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심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며 수차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그였지만 언어만큼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산이었습니다. 특히 서양인들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한 문장이라도 상대방의 파란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음에 대한 걱정, 문법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입이 떨어지지 않는 공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상당히 내향적이고 거리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인들의 대화 방식은 안수민에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개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나이나 직업, 가족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국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무관심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적극적인 배척이나 차별이 아닌 그저 관심 없음이라는 형태의 무시가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쳐갔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오히려 더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외로움은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었다면 영국에서의 외로움은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적 코드로 소통하며 다른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이질감이었습니다. 안수미는 이를 주변은 전부 서양인, 말은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실존적 위기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런던의 추운 겨울은 이런 심리적 고립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흐리고 우울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독감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시차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며 수차례 고독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지만 영국에서의 외로움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감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견뎌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미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라고 여겼습니다.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자신의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런던에 정착하면서 안수민이 가장 먼저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런던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체감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최소한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려면 월 15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웬만한 원룸 전세금과 맞먹는 수준으로 매월 나가는 고정비였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런던 기준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원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통비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하루 교통비만으로도 한국에서 일주일치 교통비를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녔습니다. 런던의 추위와 비바람을 맞으며 몇십 분씩 걸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음식비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즐겼던 한식은 이제 특별한 날에나 감히 꿈꿀 수 있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식당에서 파는 김치찌개 한 그릇이 10,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라면 푸짐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한식은 한 달에 한 번도 먹기 어려운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전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한국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생수 한 병 값이 한국의 서너 배, 기본적인 생필품들도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물을 사 마실 돈도 아끼려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교통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달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저녁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은 도대체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절약 생활은 점차 안수민의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런던의 역사적인 건물들, 세계적인 박물관과 갤러리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까지 예술가로서의 감성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의 생활비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로 이어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역시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길고 우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해를 보기 어려운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국의 맑고 건조한 겨울 날씨와는 완전히 다른 축축하고 음침한 분위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음식 문제도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현지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익숙한 맛의 부재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수민은 점차 근본적인 의문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술가로서의 성장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생존 자체가 힘든 현실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다 보니 정작 예술 활동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는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늘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살면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마트에서 계산만 하고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는 생활에서는 영어가 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영어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안수민은 이를 마트에서는 말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영어는 안 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어민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안수민은 해외 생활이 결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런던의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안수민의 눈에는 점차 한국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영국 생활을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놀라운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완벽한 환승 시스템은 런던에서 경험한 불편함과 비교하니 그 가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시간표와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제공되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환승 할인 시스템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시술들이 영국에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 덕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영국에서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그 진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주거 문화였습니다. 런던에서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며 살던 그에게 한국의 전세 제도는 얼마나 획기적인 발명품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치안과 편의성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리,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고 각종 공과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매우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 뷰티 산업의 세계적 위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안수민이 목격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한국 화장품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
같은 제품이 한국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팔려도 불티나게 팔리는 광경을 보며 그는 한국이 이미 세계 뷰티 산업의 중심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런던의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영국인 직원이 고객에게 이 제품은 한국산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순간 고객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품질의 보증서였습니다. 네일 기술, 피부 관리, 화장품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안수민은 이를 두고 영국에서 한국 뷰티는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안수민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며 여러 사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의 평가는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도전이 안수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성장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큰 대가였습니다. 그는 이를 무작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였습니다. 안수민에게 해외 도전은 연속된 각질 벗기기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한 번,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또 한 번, 한국에서 영국으로 갈 때 또 한 번, 그리고 영국에서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또 한 번,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껍질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시야와 감각은 확실히 확장되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창작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작품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층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경력의 단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언어, 문화, 인맥,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문성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또 다른 큰 부담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예술가라는 직업 특성상 즉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감은 창작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민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 의례로 받아들였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성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외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술가에게는 이런 경험이 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은 창작 활동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수민의 영국 경험은 비록 고되고 어려웠지만 그를 한층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시킨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가치를 재발견한 안수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회를 경험한 그이기에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뛰어난 장점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이 서구 사회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 타인의 선택에 대한 지나친 간섭, 집단주의적 사고의 부작용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세대 간 갈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은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경직된 문화,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안수민은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현재 어른 세대가 겪어온 희생과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분명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취는 기성세대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대 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노고와 희생을 인정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안수민은 자신의 입장을 나는 중립이지만 내 의견은 확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창작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편향된 시각으로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성장을 거쳐 2024년 10월 말 안수민은 마침내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영국에서의 고된 경험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시에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만족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했던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가 느낀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익숙한 얼굴들과 문화가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보이는 깔끔한 도로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극도의 절약 생활과 외로움에 지쳤던 그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은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한국 음식 한 끼 한 끼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같은 평범한 한식들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그의 몸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야위었던 몸의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잠들었던 런던에서와 달리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경험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빠르고 정확한 택배 시스템,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들, 안전한 거리와 친절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일상의 편리함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수민은 현재 상황을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넘어서 진정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다는 깊은 만족감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경험이 도피가 아닌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한국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과 문화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안수민의 이야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해외 경험은 결국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봐야 가까운 곳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오래된 진리가
그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 교통 시스템, 생활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외국 생활이 결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며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는 밖에 나가봐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다는 깨달음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단순한 애국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객관적 평가입니다. 북한, 중국, 한국, 영국을 모두 경험한 그이기에 더욱 신뢰할 만한 증언입니다. 한 줄 요약 탈북 작가 안수민은 예술가의 꿈을 안고 떠난 영국에서 생존의 현실과 마주했지만 그 고된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와 세계적 경쟁력을 깨닫고 진정한 애국자로 거듭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